이번에 5째 시간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합격 블랙박스 자, 그 지적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거기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총칙 부분이 있는데 사실 총칙 부분 한 용어 정도가 시험에 나올까? 나머지는 그렇게 이제 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거기서 이제 뭐예요? 거기서 다른 저기는 필요 없고 자 거기 그 4번에 뭐예요? 목적이나 한번 봐주자. 목적은 일단 거기 뭐라 써있냐면 자 거기 충량서로 조사 및 그 지에 관한 절차 이건 필요 없고 지적공부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기 줄치세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 소유권의 보호 나오죠? 그 두 가지만 이해되지 않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다라고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지적과 등기와의 관계는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소등심의 지정칙을 하랬죠.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고 자 표시는 뭐예요? 뭐가 지적이 중심이다. 자 그다음에 거기 이 객체로는 뭐예요? 토지는 지적이니까 토지고 지적은 토지고 이 등기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객체가 서로 다르다. 해서 이제 시험 문제 한번 자 이 객체는 뭐예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다. 그래서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물론 이제 그 6번에 그 추정력 다 뭐예요? 추정력이 추정력 얘기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시험 문제 별로 이제 관련이 없다 생각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그 1번처럼 지적은 실질 심사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다 이제 뭐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지적은 직권 등록이고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다 뭐 그런 점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용어 종류는 이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용어 종류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본서에도 이제 설명했지만 용어 종류 중에 특히 이제 1번 소관청 나오죠? 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절대 뭐예요? 시군구가 아니라는 거 받으시고 자 2번에서는 뭐예요? 6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 6가지지 여기 소유자가 슬쩍 들어가면 이제 틀리니까 그걸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의 지번부여 지역은 자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은 섬지역이에요. 절대 여기 읍면이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니까 자 그걸 이해해 주지 않게요. 자 6번에 뭐예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입니다. 용도라는 단어를 이제 자 주의 있게 받으셔야지 만약에 토지의 주된 지형 형질 나오면 틀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게요. 그 다음에 자 거기 7번에 뭐예요? 7번에 자 7번하고 8번 뭐가 경계점이 이제 오타입니다. 두 개가 경계점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경계점을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으로. 그 다음에 경계점을 좌표로 나타내는 뭐예요? 좌표 형태의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경계는 그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했어요? 직선으로 연결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는 8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공의조면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6가지에다가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죠? 6개, 6개, 7가지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공의조면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6가지에다가 경계점, 좌표등록부 7가지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산 처리해 놓은 거. 자 총 8가지다. 그것만 뭐예요? 지적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속지적도는 작년에 시험 문제 측량 대상이 아닌 걸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게 중요 단어예요. 자, 측량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중요한 단어는 연속지적도가 뭔지 몰라도 좋아요. 다만 뭐예요? 연속지적도라는 것은 측량과 관련이 없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말 그대로 종합 공부예요. 토지와 토지의 표시가 소유권의 사항,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건물 표시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잘 보시면 요거는 부동산 종합 공부에 나온 단어예요. 절대 부동산 종합 공부에 아닌 곳에서 토지 이용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린 답이다라고 봐주세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자, 종합적인 것을 기록 저장한 것으로서 자, 그것을 관리하는 게 종합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등 줄쳐놓으시고 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고 신규 등록은 새 신자예요. 항상 신규 등록의 용어가 나오면 새로 자, 조성된 이 새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 꼭 봐주세요. 자, 등록조나 줄쳐놓습니다. 그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 토지대장 지역대에 옮겨 등록하는 거 있죠? 옮겨 등록하는 거. 항상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할은 나누는 것이고 합병은 합하는 것이고 지목 변경도 같은 공부상의 지목만 바꾸는 것이다. 자, 축적 변경은 꼭 줄쳐놓으시고 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는 것이 절대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점을 받으시면 돼요. 자, 요 정도의 요 정도가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시험 문제 용어에 대해서 오래 나오면 그 방금 줄쳐놓은 거 그걸 좀 잘 보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인데 일단 토지의 등록 원칙 그래서 일본의 국토교통부 장관 하여튼 모든 토지에 나오면 누구 나온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의 재조사 그 다음에 자 거기 또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 나오냐면 일단 지적 전산자료 이용을 할 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 복제관리 시스템 그 관련돼서 또 한번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자 지적 적부심사 재심사 있죠? 거기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니까 그 점을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자 그 지적소관청 얘기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누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 자표를 조사층에서 공부해 보한다 등록한다 이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자 소관청이 그 제목을 잘 보세요. 자 토지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층 향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를 결정할 때 거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써 있죠.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우리 시험 문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동이 아니라 이용이라 나오면 틀리니까 눈여겨 잘 이해해 주자. 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지적 제소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필지가 나오는데 필지는 뭐예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뭐예요? 인위적인 단위다. 토지의 등록 단위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해해 두시고 하여튼 뭐예요? 우리가 양입지가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일단 자, 1필지에 이렇게 자, 뭐가 나오면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필지에 대한 성립 요건은 지번 그다음에 지목 뭐라고 이거 축소 축소 지연 등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번 부여지기 같고 지목이 같고 축초이 같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같고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양입지가 뭐예요? 양입지가 뭐 올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만한 가능성은 없는데, 자, 그래도 하여튼 자 시험 문제 최근에 이제 등장했던 사항이니까 한 6년 됐어요. 6년 됐으니까 한 번쯤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어디에 주된 토지의 뭐예요? 편익을 위해서 이 도로와 뭐예요? 구가 있으면 이 목장용지라고 하는 주된 토지 있죠? 이 목장용지 포함시켜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있다든가 둘러싸여 있다든가 어디에 접해 있다 이제 바다에 접해 있으면 자 임야 하천가에 접해 있으면 하천이다 봐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법주사라고 하는 뭐예요? 종대용지에 사적지가 있다면 어디에 포함시켜라는 얘기고 법주사에 포함시켜라는 얘기. 근데 막 양입지를 제한한다는 건 다른 토지인데 일단 뭐예요? 맨 처음에 다 뭐로 시작돼요? 종된 다 뭐로 시작한다? 종된으로 시작한다. 종된 시작한다. 종된 토지가 만약에 대라면 이것은 전혀 뭐예요? 다른 토지다. 다른 토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뭐예요? 여기에 답이라고 하는 이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만약에 뭐예요? 집을 졌다 하면 답 따로 대 따로 이렇게 자 면적과 상관없다니까. 그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를 이거 10%를 초과합니다. 초과. 자 그다음에 종된 토지 자체 면적이 얼마? 330 제곱미터를 뭐 했다면 초과했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331이다. 아니 1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100평이 넘어가니까 다른 토지를 보자니까. 자 그다음에 초과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 답이 뭐예요? 1000제곱미터고 이게 만약에 전이라고 생각합시다. 전이 만약에 100이라면 이건 딱 10%예요. 그래서 이내라면 뭐예요? 자 이건 양입지단죠. 그래서 이내라면 뭐라고? 양입지고 이내라면 이건 양입지고 뭘 해야지만이 초과를 해야지만이 자 다른 토지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지번에 관한 얘기인데 특히 이제 1번을 추천하시면 자 임야대장 자 이거 어디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등록지의 숫자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등록하는 토지 숫자표는 꼭 산자 붙인다 임자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임야에 붙인다는 것도 틀리니까 1번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그려놓고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자 이거 반드시 암기합니다. 반드시 암기해서 잘 이해해 주자는 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구분 얘기하고 구분. 그 다음에 원칙과 뭐라고?
원칙과 뭐예요? 원칙과 예외다, 예외. 원칙과 예외단죠. 그래서 일단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뭐하고 신규 등록하고 뭐가 있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이 있고 등록 전환. 토지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합병하는 경우도 있고. 자, 어느 지역? 도시개발 사업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이다. 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는 뭐예요? 하는 측량을 우리가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적 확정 측량 그 지역에 그 지적 확정 지역에 이제 지역에 일단 우리가 이 지역은 이제 나중에 예외적인 게 이걸 준용하는 예외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보자. 그럼 신규 등록 전환. 자, 인접지 본본에 인본부라 그랬어요. 인접지 본본에 뭘 붙여요? 인본부, 부모 붙인다. 근데 예외가 뭐냐면 인떨려. 인접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다 하고 인떨려다. 인떨려 하게 되면 자, 최종 본본에 순차적으로 뭐라고 이거? 다음 본본 한다. 이제 이게 예외적인 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집원인은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해서 채본본 한다. 자, 이렇게 외워주자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분할의 경우는 분할하게 되면 일필지는 뭐예요? 일필지는 그대로 분할전 지번을 써요. 자, 이렇게 분할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필지는 나머지들은 있죠? 나 부부의 최종 그 본본에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을 하겠다. 다음 부분. 자, 그럼 주거 사무실 등 뭐가 존재한다면 건축물이 마저 존재한다면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에 분할전 지번을 이렇게 자, 이런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우선적 부여다. 이제 자,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뭐예요? 일단 선순위 본본, 선순위 지번이죠. 선순위 지번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합선지. 자, 예외가 누구? 이것도 만약에 주거 사무실도 뭐가 있다면 건축물이 있다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꼭 뭘 해줘야 돼 이거. 소유자가 신청해야지만이 건물이 위치한 게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하겠다?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사 하게 되면 자, 도사의 도사. 이게 도사 누구? 본본이. 도시개발 사업적은 본본만 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본본만으로 이제 지번 부여가 안 될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예외가 뭐냐면 자, 도사 본본이는 본본단을 최종 본본에 이렇게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이라든가 자, 다음 본본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자, 단지식 블록식이에요. 단지식 다른 말로 뭐예요? 블록식이다. 블록식. 그래서 자, 누구 도사 본본이는 무슨 단 이끌고 본본단을 이끌고 자, 무슨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 도축지 행정이라는 것은 도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 완료 전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소관청이 지번부여를 신청하게 되면 자, 도시개발사 이런 식으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축적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자,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변경하는 것도 이 방법을 추진할 것이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지번 변경 있죠? 지번 변경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자, 그래서 도축지 행정. 자, 이거 꼭 외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는 중요하니까 자, 꼭 좀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자, 그 맨 밑에 10번에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때 꼭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꼭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승인할 때 반지 칩초, 공부의 반출, 자, 또 언급할 겁니다.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결번이 생겼을 때는 꼭 뭐예요? 결번 대장을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그 박스에 자, 이렇게 지번부에서 암기 방법 해놨죠? 꼭 암기합니다. 꼭 별표 두시고 크게 해놓으시고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지목도 여러분 쭉 보시면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짐없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꼭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그 지목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지목도 이제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올해 시험 문제 꼭 나와요. 꼭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목의 부여 원칙 중에서는 몇 가지만 자, 두 가지만 보자.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일시적, 임시적 용도 변경은 뭐예요? 자, 그 일시적 이거 뭐라고? 임시 용도 변경 있죠? 그런 건 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목의 설정 방법은 지목 법이 정한 법존주의 일필일목이죠? 주지목 추정 원칙 있죠? 여기 여러분 약간 오타 같은 게 있는데 일시적이고 임시적 용도 불변이라 했죠? 불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불변이에요. 용도를 불변하지 말라. 한마디로 다시 뭐예요? 영속성의 원칙입니다. 자, 영속성의 원칙이다. 그 말을 다시 하려면 영속성의 원칙이다라고. 자,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자, 그래서 여기 자, 거기 참고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를 사용할 때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 불변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예요? 영속성의 원칙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지목 추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땅이 두 개의 용도를 쓸 때는 자, 두 개의 용도로 다 기재하지 말고 자, 용도 추정, 주된 용도 추정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거 꼭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자, 도면에서 이제 뭐예요? 지목은 이 부호로 정도인데 첫 번째 부호로 주는 게 원칙인데 두 장 1,000원 차 있죠? 그래서 꼭 몇 장? 두 장 뭐라고? 두 장 1,000원 차. 그래서 두 번째 음지를 취하는 게 있다. 공장용지, 하천 뭐예요? 유원지, 주차장 있죠? 두 장 1,000원 차는 두 번째 음지를 취한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7개의 지목 중에 이제 전다 과목이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특징 중에 특히 이제 귤나무를 재배하는데 또 과수원은 뭐예요? 재배해야 돼, 재배. 자, 재배한다는 얘기고. 과수원 내 주거부지는 대로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자,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은 뭐예요? 임야입니다, 임야. 잡종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하에서 석유류 등에 용출된 용출구 있죠? 자, 그것은 광천지지만 만약에 뭐예요? 거기 자, 송수관 있죠? 송유관 있죠? 그 관자 들어가면 이건 잡종지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단소조항이 중요한데 자, 동력을 이용했으면 뭐예요? 염전이 아니에요. 자, 공장용지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안에 있는 통들은 그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대구,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 뭐가 아니라고. 자, 절대 도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창고용지는 뭐예요? 특정어가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10번에 교육용으로 집중 이용하지 않고 주변 정화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부지는 당연히 뭐 임야다 아니죠. 왜? 학교에서 이제 자, 멀리 떨어진 거니까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노상주 시장은 도로고.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은 뭐예요? 야외정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설 주차장은 자, 종교용지에 부설됐으면 종교용지인데 만약에 뭐예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것은 그 진짜 주차장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소시설은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공장용지지 주유소가 아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3번에 국어 있죠? 인공조언, 소규모 이렇게 단어 나오면 인공공공, 기억. 소규모 나오게 되면 국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내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뭐예요? 그건 잡종지다라고 이해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눈썰매장은 뭐예요? 체육용지고. 공군 비행장 안에 뭐예요? 안에 골프 연습장. 자, 공군 비행장이 잡종지니까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원물, 무연물 2등 탱크 시설, 콩나물 부지, 자, 오물 처리장, 종말 처리장 있죠? 거기 분유 종말 처리장 있죠? 다 잡종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음 장에 그 지목에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28가지 지목을 네 가지로 분류했으니까 이렇게 특징, A 안에 B, 단소조항, 잡종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계속 눈여겨서 한번 보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중요하다는 게. 꼭 중요해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경계에 보시면 경계는 이제 우리가 뭐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 특히 이제 지상 경계 기준 얘기해서 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조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약에 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조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높낮이 구조가 있으면 뭐예요? 하단부. 자, 뭘 만드는데 만약에 뭐예요? 도로와 이 국어를 만드는데 자, 경사진 절토면이 경사진면이죠, 경사진. 이 경사진면의 상단부,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바로 이제 국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연저 때는 토지 사이에 고조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 고조가 있을 때는 하단부. 그 다음에 절투된 부분에 그 경사면의 상단부예요. 그 경사면의 상단부다. 자,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뭐예요? 해면, 자, 어디에 이게 뭐예요? 바다라면 바닷물이 완전히 찼을 때 최대 만조부터 뭐예요? 토지고. 자, 이게 그냥 물이라면 최대 뭐예요? 만수위까지가 만약에 이게 하천이면 여기까지 하천이고 또 그 다른 토지하고 구별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제방이 만들어져 있고 자, 어디에 바다가 있을 때 이 제방에 편입해서 바다를 만약에 매립해서 이 A라고 하는 땅이 새로 생겼다면 이 제방하고 A라고 하는 땅하고 뭐예요? 지상 경계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 놨을 때 자, 이 제방의 역할이 여기가 만약에 얼굴이고 목이라면 요 어깨 부분 있죠? 어깨 부분. 여기까지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오기가 좀 버겁지만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자, 분할했다는 지상 경계 있죠? 분할된 지상 경계가 원래 뭐예요? 원래 토지는 건물이 만약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자, 이 건물 옆으로 있죠? 이렇게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건물에 분할할 수 있는 게 그 예외가 있다. 이 예외가 뭐예요? 자, 판사가 뭐하다? 판사가 뭐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이제 그죠? 그래서 뭘 받았다면? 판결을 받았다면 이게 공공사업이에요. 자, 공공사업 사학도, 철천제, 자, 구유수. 자, 이런 식으로 공공사업에 있어서 자, 이렇게 학교, 도로, 하천, 철도 이런 토지로 되는 거 있죠? 이런 토지로 되는 것은 공공사업이 나오죠? 공공사업. 이런 토지로 되는 것은 자,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건물에 권리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판사가 도도하다라는 뭐예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고 그런 단어가 나온다면 아, 건물에 권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계점 표시 설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서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올 게 뭐냐 하게 되면 동그라미 변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꼭 줄쳐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 끝수처리가 나오니까 끝수처리를 꼭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끝수처리 뭘 봐야 되는데 끝수처리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가 얼마? 축척이 60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0분의 1과 600분은 자, 너무 땅이 비싸기 때문에 0.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하고 나머지 얼마부터 1000분의 1부터 뭐예요? 6000분의 1까지 토지는 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어디가 이렇게 뭐예요? 자, 땅값이 비싼 500분의 1과 600분의 1, 특히 500분의 1일 때는 자,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절대 축척이 50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꼭 문제 나온다면 자, 나온다면 뭐예요? 이 500분의 1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적이다 라고 나오지 않으면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면적이 자, 870 뭐예요? 6.5다 이렇게 제곱미터다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소점 아래까지 꺼내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축척을 보고 땅값이 싼지 비싼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점 아래까지 줄 거 보고 맨 마지막에 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자, 소점 아래 한 단위가 이게 홀수라면 외로움 붙여갖고 6으로 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5보다 더 크면 무조건 올리는 거니까 그럼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00 뭐예요? 456.5 하게 되면 여기까지 끊어서 짝이니까 버려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면적이 400 뭐예요? 56.5가 나왔다면 이건 5보다 크니까 이거는 홀수 짝수는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올리면 된다. 예, 법칙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 공부에 관한 얘기예요.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자, 시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예요? 대장에는 뭐가 등록돼 있고 도면에는 뭐가 등록돼 있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자 그랬어요. 일단 무조건 뭐부터 외우고 소지공 소대장은 뭐 나왔는데 공다 나왔는데 무슨 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을 갖고 있어요. 목도장. 그 다음에 어디에 경도에 자경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도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하여튼 그래서 소재 지번은 공통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소재하고 뭐예요? 지번은
모든 어디에 모든 공부에 다 공통으로 돼 있다는 점. 자, 그다음에 자, 이 소유자 표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다음에 공유전면부하고 대지권노표에는 소유자 표시가 있어요. 왜? 공유전면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뭐예요? 공유로 여러 사람이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대지권노표도 아파트가 져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하나의 땅에. 근데 지목은 어디 도면하고 어디 있고 대장에 있고 그다음에 경계는 도면에 있고 좌표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노표에 있고 면적은 어디에 있고 대장에 있고 그다음에 축척은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에 있다 이렇게 반드시 암기를 했어요. 꼭 암기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고 뭐예요? 어디 대장을 꼭 외우는데 자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면적 이동사유 작년 시험 문제 답이죠? 소유권자가 갑이 소유권자가 소지합니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 이렇게 도축 장비. 그다음에 등급가 뭐예요? 개별 공시가 있죠? 기억합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해서 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어디 이 고유 번호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꼭 뭐예요? 고돌이 없다. 자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 이렇게. 하여튼 고유 번호는 도면이 없다. 잊지 마시고 뭐 없다고 고돌이 없다라고 이제 꼭 기억해 두시고 고돌이 없다. 그다음에 열압 자리가 앞에 10자리는 뭐예요? 열압 자리 중에 앞에 10자리는 소재고 중간에 자 첫 번째 자리는 뭐예요? 1번은 토지대장 2번은 임야대장 3번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8자리 4자리가 지번 자 이 4자리가 본번이고 4자리가 부번이에요. 뒤에 8자리 총 19자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들이 없다 꼭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번은 알 수 있는데 지목은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 꼭 보자. 자, 꼭 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 그 물적 편성주의 등록사항 쭉 이렇게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번에 공유지명부라고 써 있는데 자,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고 그랬죠? 자, 소재 지번은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이 있고 자, 왜? 갑이 2분의 1, 을이 2분 이런 식으로 소유자의 지분, 소유자 생명이 있고 고유번호 있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디귿의 지목면적, 도면번호, 축척 등은 공유지명부와 대지권노표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하셨는데 하여튼 딱 두 가지 지목하고 면적은 대장에 있으니까 공유지명부하고 대지권노표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지권노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대지권노표에 꼭 이해될 사항은 그런 얘기예요. 자, 대지권노표에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면 자 내가 아파트 찾아갑니다. 찾아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벽면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건물 뭐가 있어요. 이거 건물 명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칭. 그래서 건물 명칭 뭐 현대 홈타운 자 그다음에 삼성 뭐 미래안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건물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 번호가 있는데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그걸 주의해 두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 건물 번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절대 그 대지권노표라고 하는 데는 건물 명칭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구별해 두셔야 돼요. 건물 명칭이 있지 뭐가 없다? 건물 번호가 없다. 건물 명칭이다라고 봐두시고 명칭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자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그 전유 부분 자 이게 뭐예요? 103동이라면 103동에 뭐예요? 자 9015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건물 전유 부분의 건물 번호입니다. 그럼 이 전유 부분이 그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예요? 그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등록사항 중에 소재 지번은 공통이고 대지권 비율 줄쳐보세요. 대지권 비율. 자 C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소유자 표시. 그다음에 거기 자 G에 건물 명칭 나오죠? 건물 명칭하고. 그다음에 자 그 F의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있죠? 그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그 세 가지 이해해 주자. 꼭 여러분 주의할 사항은 자 전유 부분의 건물 부분과 대지권 비율을 안 외우더라도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건물 번호가 아니라 건물 뭐라고 명칭이다라고 명칭이다는 걸 좀 봐주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자 정리가 되면 일단 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도면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자 도면에 우리가 자 도면을 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옆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이시면, 자, 이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 보이시면, 자, 여기에 도면 번호가 기재가 돼서 도면 번호.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기억합니다. 암기합니다. 색인도, 색인도. 그래서 길 가다가 뭐만 보이면, 십자가만 보이면 뭐예요? 아, 십자가만 보이면 뭐라 생각하라고 그게? 아, 이것은 십자가, 아, 저거 색인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라는 게.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다 뭘 작성했어요, 지금. 도면을 작성하면, 어느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 아래, 좌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색인도, 그 다음에 무슨 군, 무슨 면, 하면 이게 소재고. 그 다음에 지적도 제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축처, 뭐, 1200군이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게 우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이게 우리가 도각선입니다. 자, 도면의 외곽선, 외각. 자, 도곽선. 자, 도곽선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전개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뭐예요? 위쪽이 북이고 남동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자, 이 도면에는 색인도, 소재, 축척 뭐예요? 그 다음에 30 전하게 되면 32 지번, 그 다음에 전이 뭐예요? 지목. 자, 이 선이 다 뭐라고? 예, 경계다. 경계. 그죠? 그래서 이 도면에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다음에 색인도, 도각선, 축척.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축척이 얼마인 500분의 2인 도면에는 자, 경계점 간에 뭐예요?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에 뭐예요? 22m 11cm 이렇게 거리가 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어떤 기준점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위치라든가, 뒤에 위치라고 끝나는 뭐예요? 이 위치란 말이 나오면 오로지 지적공 중에서는 도면에만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쌍가루 2번 도면에 대해서 이제 봤고, 경계점 좌표노프 얘기 나오는데, 경계점 좌표노프는 자, 그 도면의 대장의 형식을 갖춘 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중간적인 공부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부분은 뭐예요? 절대 전국적으로 비치하는 게 아니라 자, 도시 지역에서만 비치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정밀하다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를 아무리 봐더라도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토지대장을, 그 다음에 토지의 형태를 알 수 없으니까 도면을 함께 비치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의 이 아래는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에 경계점 좌표눈을 비치한 지역에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면상의 범위는 뭐 해야 한다? 좌표 갖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부의 보관과 공개에 나오는데, 일단 등기부는 뭐예요? 모두 있고 모두 있어요.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한 가지뿐이 없어요. 전산 등기부 한 가지뿐이 없는데, 무엇은 자, 이렇게 이 지적 공부는 종이된 것도 있고 모두 있어요. 자, 전산화된 등기,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렇게 해당 소관청에 종이된 건 보관하는데, 영구히 보관하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자, 이런 지적 전산 정보 처리의 시스템에 보관된 것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청장이 자,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합니다. 보관하는 장소가 서로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종이로 된 것인데, 그 종이로 된 것은 밖으로 반출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시도지사라든가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뭐예요? 도시장에 뭐한 거 이거 승인이 필요한 거 있죠? 자, 오로지 이것은 뭐예요? 몇 가지뿐이 반지 축척이에요. 반지 축척.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자, 토지의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 틀린 말이에요. 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뭐하고 이거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뭐만 이 축적 변경만 그것만 뭐예요? 그것만 이것만 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절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3번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지에서 관련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써 있죠. 그래서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여러분 또 7번에 자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한다 써 있죠. 그래서 정보관리체계 구축.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 꼭 좀 여름에 암기합니다. 만약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등록한다. 소재, 모든 토지에. 자, 그 다음에 지적 뭐라고? 지적 재조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 지적 공부가 전산 처리된 정보 처리 시스템에 뭐예요? 자,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복제에서 관리하는 뭐예요? 정보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구축. 정보 뭐예요? 관리 체계를 뭐 한다? 구축한다. 다 외울 것 없이 뭐예요? 구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축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7번에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뭐예요? 설치 운영합니다. 관리기구.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거 이외에도 그 지적에 대한 전산자료 이용 나오는데 자, 지적에 대한 전산자료 이용. 전산자료 이용 있죠? 전산 자료 이용할 때 전국 단위 있죠? 전국 단위. 이 전국 단위 할 때 세 사람. 자,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 뭐예요? 지적 소관청 있죠? 이 사람이 승인이 필요해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뒤에 이제 지적 뭐예요? 재조사 나오는데, 지적 재조사 아니라 지적 적부심사 나옵니다. 적부심사. 이렇게. 지적 적부심사. 지적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 뭐예요? 적부재심사 있죠? 적부재심사. 적부재심사 나올 때, 누굴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자,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에 답으로 나온다면 여기서만 답으로 나온다. 모든 토지의 지적재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 지적 전산자료에 대해서 자, 전국 단위, 그 다음에 자, 적부 재심사.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한 6개 정도. 6개 정도에서 자, 여기서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기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승인 나오면 반지 추측이다. 이거 기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는 건 아주 없어져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없어서 다시 만드는 거니까 특히 자, 뭐에 대한 사항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 1번은 절대 뭐예요? 등기부나 판결 갖고 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 3번에 자, 어디에 시군구 게시판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뭐라고 게시한다 써 있죠? 그래서 시군구 게시판이에요. 시도가 아니다라는 거 받으시고 이 복구 자료 중에 이제 뭐예요? 토지 이동 정기 계획서죠? 그 3번에 아까처럼 자,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 토지이용에 대한 뭐예요? 그 규제 사항 있죠?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절대 뭐가 아니라고 절대 뭐예요? 그 복구 자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해해 두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면 한마디로 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대장이 불에 탔다면 불에 탔죠? 그리고 이제 대장이 불에 타서 없어졌으면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뭐라고 판결서 한다고 꼭 보시고 복구 조사하고 측량한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시군구 게시판에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을 뭐예요? 게시하고 거기에 이의 없으면 복구한다.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작년에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그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서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등록사항하고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특히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지번, 지목, 면적, 지적공부 대장의 도면의 등록사항 있죠? 그 점을 좀 봐두시고 꼭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서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하여튼 이 경계점 간의 거리,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뭐예요? 정보관리체계 구축, 관리기구 설치 운영 있죠? 누구라고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전 점을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